네, 안녕하세요. 김성철입니다. 자, 금일은 이 인적 분할 재상장, 자, 하루를 남기고 있는 STX 알아볼 건데요. 원래 예정대로였다면 이 9월 13일이죠. 자, 9월 13일에 재상장이 되었어야 하는데 이 STX 측에서 거래소와의 협의를 통해서 이 재상장 기간을 연장시켰고, 자, 연장 기간 같은 경우는 이 9월 15일로 확정이 났죠. 자, 드디어 내일이에요. 이 STX와 STX 그린 로지스가 인적 분할되어서 재상장되는 날입니다. 자, 하루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미리 준비해놔야겠죠. 영상 집중해서 봐주시고 본격적으로 시청 전에 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일단 재상장이 당장 내일이기 때문에 왜 인적 분할을 연기하게 됐는지, 자, 어떤 사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뒤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고, 가장 중요한 이 상장 가격부터 알아봐야겠죠. 자, 이 STX가 됐든 간에 STX 그린 로지스가 됐든 간에, 자, 이 기준가 같은 경우는 이 STX 본주가 거래 정지되기 전에 종가에서 시작합니다. 자, 36,250원이죠. 이 재상장 같은 경우는 기준가에서 50%, 자, 50%와 200% 사이에 시작하게 되는데, 제가 이해하기 쉽게 가격만 딱 말씀드리면, 아무도 안 사고 싶어하면 절반 가격인 이 18,130원, 자, 전부 다 사고 싶어하면 이 72,500원에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가격 같은 경우는 상장 당일, 자, 내일이죠, 오전 8시 30분에서 이 9시, 자, 오전 9시 사이인 동시호가, 자, 동시호가에서 결정 나고요. 이제 이 동시호가에서 정해진 가격에서 위로 아래로 30%, 자, 30%가 움직이게 되는 겁니다. 자, 먼저 계산해드리면 첫날 상장 당시 최저점 같은 경우는 이 12,700원, 자, 12,700원이 되겠고, 이 최고점 같은 경우는 94,250원이 될 거라는 뜻이죠. 이걸 수익률로 계산해보면 따상을 갈 시 가격은 수익률 이 160% 정도가 나오는 거고, 이 18,130원에 상장한 이후에 하한가를 가게 되면, 자, 마이너스 65% 정도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미 인적 분할에 참여를 했다고 모두 다 큰 수익을 가져갈 거라고 안심하기엔 위험하다는 거죠. 첫날 계좌가 마이너스 60%까지 맞아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뭐 당연히 반대로 큰 수익을 가져갈 수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서 아셔야 하는 게, 이번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이 기업이 STX와 STX 그린 로지스로 분할되었을 뿐, 두 기업의 본질 가치의 합계는 결국엔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상승이 나온다는 건 다른 한쪽은 하락이 나올 확률이 크다는 거예요. 지금 착각들 하고 있으신 게 이수라는 기업과 비교하면서 이 핵심 사업을 가져가는 쪽에서 상승이 나올 거다 하시는데, 당연히 핵심 사업 같은 경우는 이 STX 본주에서 니켈을 가져가는 게 맞습니다. 자, 결국 STX 본주가 대장인 것도 맞고요. 자, 하지만 상장 초기에는 유동물량이 적은 주식이 오르기가 쉬워요. 자, 주식이 없는 만큼, 거래되는 주식이 없는 만큼 상한가를 보내기도 쉬울 거고요. 물론 모든 사람들이 매수하고 싶어 한다면 두 종목 모두 다 따상을 갈 수는 있겠지만, 현재 상황을 지켜봤을 때 그럴 확률은 적어 보이고요. 자, 하지만 STX의 이번 분할 같은 경우는, 자, STX 본주와 그린 로지스 전부 다 수혜를 받게 만드는 구조라서 두 종목 모두 다 하락할 일은 없을 거고, 한 종목 같은 경우는 이 따상을 기대해 보셔도 좋을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매출과 대비해서 시가총액이 낮은 그린 로지스가 상승, 자, 본주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당연히 두 종목 모두 다 따상을 가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 이 STX 같은 경우는 본주 같은 경우는 이미 시장에 많은 물량이 풀려있기 때문에 이 따상을 간다고 하더라도 빠르게 상승분을 반납할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리고 제가 방금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이 기업의 본질 가치의 합계는 결국 같은 것이기 때문에 한쪽이 오르면 다른 한쪽은 떨어질 확률이 크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이번 인적 분할의 비율이 몇 대 몇인가요? 자, 0.76 대 0.23입니다. STX 본주 100주를 가지고 있었으면 76개 그리고 23개를 나눠 받는 거예요. 자, 23개가 오르고 76개가 떨어지면 이득일까요? 손해입니다, 손해. 자, 여기서 이 최대 주주가 재상장 전에 매도를 한 이유를 예측해 볼 수가 있죠. 이 최대 주주 같은 경우는 상장 이후에 파는 것보다 상장 전에 파는 게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을 한 겁니다. 그리고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이 인적 분할 이후에 계속해서 폭등이 이어질 거다.
자, 인적 분할에 대한 기대감은 이미 선반영, 자, 주가에 선반영되어서 이미 바닥에서 이 700% 가까이 올라온 거예요. 자, 오히려 인적 분할 같은 경우는 재료감 소멸이죠. 지금부터는 새로운 재료로 주가를 끌어올려야 돼요. 자, 시장에서 이 STX가 검증받기 시작하는 단계에 접어드는 거죠. 하지만 STX 같은 경우는 이 8월 29일, 자, 8월 29일 최고점에서 매매하신 분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수익권이실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매도 타점만 잘 잡는다면 충분히 수익을 챙겨서 나올 수 있는 종목이기도 하고요. 이 매수보다 중요한 게 매도입니다. 매도. 매수를 아무리 잘했다고 하더라도 이 매도를 잘못하면 손실인 거고요. 자, 거기에 더해서 이 STX 같은 경우는 상장일이 좋지는 못해요. 자, 상장 이후, 재상장 이후 9월 말, 자, 9월 말에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추석 연휴가 껴있죠. 자, 연휴에는 대부분 주식에서 자금이 빠집니다. 자, 그리고 연휴 이후 이 10월, 자, 10월 같은 경우는 이 IPO 대여, 자, IPO 대여인 이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도 예정되어 있고요. 자, 상장 이후에, 재상장 이후에 이 추석 연휴 때문에 수급이 꼬이고 추석 연휴 이후에도 두산 로보틱스 때문에 관심이 줄어들 수 있다는 뜻이에요. 당연히 관심이 줄어들면 주가는 하락할 수 있다는 뜻이 되기도 하고요. 제가 안 좋은 소리만 해드리는 것 같지만 도움드리려고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진짜 나는 이 STX라는 기업을 믿고 같이 투자할 것 하시는 분들은 제가 어떤 말을 하든 흔들리시면 안 돼요. 자, 하지만 나는 빠르게 수익 보고 싶어서 들어온 것 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도움받으셔야 합니다. 자, 혼자서는 가만히 가지고 있다가 결국 손실로 이어질 확률이 굉장히 커요. 자, 그렇기 때문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이 STX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직접 이 매도 타점, 자, 타점 잡아 드릴 거고 평단가에 따른 물타기 타점도 잡아 드릴 테니까 부담 갖지 마시고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 자, 다시 본론으로 넘어와서 이번 인적 분할의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 자, 보통 분할 같은 경우는 기업 내, 자, 이 기업 내에 잘 안 되는 사업을 버리거나, 자, 잘 되는 사업을 따로 성장시키기 위해서 진행을 해요. 자, 이익이 나오는 부분을 따로 상장시켜서 이익을 더 크게 증가시키기 위해서죠. 하지만 이번 STX 같은 경우는 이 STX 본주와 STX 그린 로지스, 자, 양쪽 다 수혜를 받게 하기 위해서 진행하는 건데, 자, 이제는 다들 아시다시피 이 STX 본주가 본업인 무역상사, 자, 무역상사로서의 사업을 가져가고 이 그린 로지스 같은 경우는 STX의 해운, 자, 해운과 물류 사업을 가져가게 되죠. 이 니켈 사업 같은 경우는 당연히 본주인 STX가 가져가고요. 어찌됐든 간에 이번 STX 같은 경우는 인적 분할 이후에 이 트롤리고, 자, 트롤리고를 론칭을 앞두고 있어요. 이 트롤리고가 뭐냐? 이 온라인, 자, 온라인에서 그동안은 거래가 불가능했던 이 철강이나 금속, 이 원자재, 자, 원자재나 이 산업재, 자, 산업재의 무역 거래를 온라인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한 업계 최초의 B2B 플랫폼인데, 당연히 오프라인, 자, 오프라인에서만 거래되던 원자재나 산업재를 온라인을 통해서 거래할 수 있다면 STX의 매출 상승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 트롤리고를 통해서 거래된 제품들은 이 STX 그린로지스의 해운 물류를 통해서 배송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번 인적 분할의 이유인 거예요. 자, 기업을 두 개로 나누고, 자, 사업을 연결을 시켜서 매출과 이익을 극대화시킨다. 그렇다는 뜻은 이 STX가 하루라도 빨리 이 트롤리고를 통해서 성공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자, 주가가 하락하지 않고 상승 흐름을 이어갈 거라는 건데, 최근 뉴스 보시면, 자, 최근 뉴스 보시면 이 신한은행이 STX와 트롤리고에 대해서, 자, 트롤리고에 대해서 협력을 했다는 내용이 등장했죠. 자, 물론 좋은 내용입니다. 이 STX의 캐시카우가 될 수 있는 이 트롤리고, 자, 트롤리고에 대해서 상장 전부터 호재가 등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자, 이런 내용들은 상장 이후에 투자 심리를 끌어모을 수 있는 내용들이고요. 그런데 이거보다 중요한 내용이 뭐냐? 9월 8일이죠. 자, 9월 8일 STX의 박상준 대표가 이 트롤리고, 자, 핵심 사업인 트롤리고를 오는 11월, 자, 11월 달에 론칭한다고 밝혔죠. 자, 원래 같은 경우는 3분기, 자, 즉 9월 내에 론칭 예정이었어요. 이거 안 좋은 겁니다. 이미 인적 분할, 이 인적 분할 제로는 끝났고 이 트롤리고를 통해서 주가를 견인해야 하는데 이게 9월에서 11월 달로 미뤄진 거예요. 바로 이러한 내용들이 이 STX 본주, 자, STX 본주보다는 STX 그린로지스가 단기 수급을 받을 영향이 크다, 이렇게 설명드렸던 거예요. 최근까지 STX 본주가 이렇게 큰 상승이 나온 이유가 뭐예요? 자, 바로 니켈, 이 니켈에 대한 기대감과
또 뭐가 있어요? 자, 인적 분할로 인한 실적 개선. 자, 실적 개선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에요. 자, 실체가 아닌 기대감 뿐이라는 거죠. 즉 그렇다는 뜻은 이 거품. 자, 주가의 거품을 뜻해요. 뭐 지금 당장에 이 STX가 트롤리고를 통해서 원자재 거래가 시작된 것도 아니고 이 니켈을 생산하기 시작한 것도 아니에요.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1월달과 대비해서 이 700% 이상이 올랐죠. 물론 한국 주식시장은 이 기대감으로 오르는 게 맞아요. 자, 하지만 결과가 있어야 그 기대감이 상승을 이어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는 뜻은 이번 인적 분할 이후에 이 실적 개선이 당장에 나타나지 않으면 이 거품은 무조건 빠질 거라는 거죠. 그 거품이 어디서 빠지겠어요? 당연히 STX 본주에서 빠지게 되겠죠. 이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새롭게 상장하는 기업이에요. 유동주식도 없고.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여러분들이 세력이에요. 자, 이미 바닥에서 700% 이상, 자, 700% 이상 오른 주식, 많은 사람들이 매수할 수 있는 종목을 더 올리고 싶겠어요. 새롭게 상장하는 그린로지스를 건드리는 게 더 쉽겠죠. 자, 그래서 분할 이후에 두 기업의 주가는 상반된 모습을 보일 수가 있다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물론 제가 이 STX 본주는 안 좋고 이 STX 그린로지스가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에도 결국에는 니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STX 본주가 대장이 될 거라고 생각은 해요. 자, 하지만 상장 초기 당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이 거품이 빠져야 하는 종목은 STX 본주가 될 거라는 거죠. 이 거품이 안 빠지고 상승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가려면 이 트롤리고, 자, 트롤리고를 통한 실적 개선, 자, 실적 개선과 이 영업이익의 흑자 전환 바로 보여줘야 돼요. 바로. 자, 그런데 사실상 내년 상반기까지는 불가능에 가깝죠. 이 트롤리고 런칭이 11월 달로 확정되었으니까요. 당연히 지금부터는 STX가 자, 시장에서 테스트를 받는 과정인 거고, 이 성공적인 인적 분할과 함께 실적 개선이 나오고 이 니켈 사업을 성공적으로 보여준다면 지금의 시가총액도 충분히 뛰어넘어질 수 있어요. 자, 하지만 제가 지금까지 드린 말씀만 봐도 이 상장 초기에는 반짝할 수 있겠지만 결국 실적 개선이 나오기 전까지는 상승분을 반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자, 이 재상장 초기에, 자, 상장 초기에 많은 관심으로 주가가 반짝 상승을 보여줄 때 이 가지고 있는 비중, 자, 비중을 조금이라도 정리하고 관심이 식어갈 때쯤에 비중을 다시 늘려서 이 수익률, 자, 수익률을 극대화해야겠죠. 물론 혼자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도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 헷갈리실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움 드리려고 이 소통방, 자,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이 소통방 안에서는 이 STX 상장일에 맞춰서 제가 타점, 자, 타점 직접 잡아드리고 있고, 자,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부담 갖지 마시고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자, 010-9589-1279번으로 소통 또는 STX라고 남겨주셔서 모두 참여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는 이번 인적 분할의 연장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상해보고 마칠 건데, 이번 인적 분할, 자, 이번 인적 분할의 연장 사유에 대해서는 이 한국거래소와 재상장 일정 조율이라고 해요. 자, 한국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시킨 게 아니라 이 STX 기업과 조율을 통해서 일정을 미룬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는 뜻은 이 STX 기업에 문제가 있거나 준비 미흡보다는 일정적인 부분 때문에 9월 13일, 자, 원래 예정되었던 9월 13일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라고 생각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 이번 STX의 인적 분할, 자, 인적 분할 연장 사유에 대해서 간단하게 예상해보고 마칠 건데, 자, 인적 분할 연장의 사유에는 한국거래소와 재상장 일정 조율이라고 해요. 자, 한국거래소에서 일방적으로 기간을 연장시킨 게 아니라, 자, 기업, 이 STX라는 기업과 조율을 통해서 일정을 미룬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자, 그렇다는 뜻은 이 회사에 문제가 있거나 준비 미흡보다는 일정적인 부분 때문에 이 9월 13일, 원래 예정되어 있었던 9월 13일이 최적의 타이밍이 아니었다. 자, 그래서 미룬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역시나 이 재상장 연기 후에 신한은행과 계약 호재를 올렸죠. 자, 상장 이후에 주가가 떨어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호재성 기사를 내야 하는 시간 번 거예요. 다들 아실 거예요. 이 신한은행과 협업 기사 엄청나게 많이 올라오고 있죠. 지금 언론 플레이 하는 겁니다. 물론 이게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잘한 거죠. 제 생각에는 이 STX가 똑똑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 이 인적 분할은 이미 확정 지었고 재상장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상장시킬 때 시키더라도 이 최적의 타이밍에 상장을 시키려 하겠죠.
뭐 거래소랑 논의를 하고 인적 분할을 며칠 미루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법적으로 문제가 될 것도 없고요. 자, 그렇다면 이 상장을 연기한 이유, 이 신한은행과 계약권을 떠나서 지금 당장에 상장을 시키면, 자, 지금 상장시키면 주가가 떨어질 거라고 확신을 했던 거겠죠. 자,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이 STX 같은 경우는 현재 거래 정지 상태죠. 어떠한 호재나 어떠한 악재가 나와도 주가가 움직이질 않아요. 이 STX 본주 같은 경우는 이 무역 상사로서의 모습을 보여주지만 현재 시장에서 관심을 받는 이유는 이 니켈, 니켈 때문이죠. STX 인적 분할 발표 이후에 니켈 관련주들 지금까지 전부 다 하락 중에 있습니다. STX도 당장에 상장하면 똑같이 영향을 받아서 떨어질 거예요. 실제로도 이 인적 분할을 연장할 때 당시에는 니켈 가격이 하락 중에 있었는데, 자, 금일만 봐도 니켈 가격이 상승 전환하고 있어요. 자, 이거만 봐도 상장을 연기 안 할 이유가 없죠. 자, 그렇다면 이 STX 그린로지스, 그린로지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 해운, 해운이나 물류업 이 매출도 점점 살아나고 있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잘 나오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 코로나 여파 때문에 해운 물류업들 이 관련주들도 대부분 저점을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해운 물류나 이 니켈 사업이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때까지 조금이라도 시간을 미루는 건 효율적인 방법 중 하나죠. 자, 상장이 미뤄진 걸 이 악재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 호재로 보셔야 한다는 거예요. 자, 하지만 이미 인적 분할을 결정한 이상 최적의 타이밍이 올 때까지 무기한으로 연장을 하는 건 불가능해요. 최장 일주일간 연장이 가능하고 결국 13일에서 이틀 연장한 9월 15일에 이 상장을 확정 지었죠. 자, 그렇다는 뜻은 이 해운 물류 사업이나 이 니켈 사업이 9월 15일까지 빠르게 상승 흐름을 가져오지 못한다면 STX 본주나 STX 그린로지스 또한 상장 이후에 부진한 흐름을 보여줄 확률도 크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당장 저희가 해야 하는 게 뭐예요? 자, 이미 거래 정지되어 있는 STX 주가를 볼 게 아니라 이 니켈 관련주들, 해운 물류 관련주들의 주가를 되짚어 보면서 내일 상장했을 때 홀딩을 해야 할지, 매도를 해야 할지, 더 사야 할지 이런 판단을 미리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당연히 상장 초기에는 많은 관심으로 주가가 상승할 확률은 커요. 자, 하지만 그 상승의 기간이 길지는 않을 거기 때문에 무조건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이 개인 투자자분들 입장에선 안 그래도 본업하느라 바쁜데 언제 일일이 니켈 관련주들, 해운 물류 관련주들 이거 다 쳐다보고 예측하면서 분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도와드리려고 영상 올려드리는 건데,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STX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대신해서 이 관련주들 분석해서 상장일에 맞춰서 타점 잡아 드릴 테니까 연락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영상 시청해주신 분들을 위해서 지금부터는 이 종목 추천 좀 드리고 가려고 하는데요. 자, 지금 주식시장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완벽하게 이해하고 계신 분 있으신가요? 자, 지금 주식시장은 이런 큰 테마를 기반으로 순환을 하면서 수급이 들어오고 주가의 상승과 하락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이 반도체 섹터에서 2차 전지 섹터, 그리고 2차 전지 섹터에서 뭐 제약 바이오 섹터, 이런 식으로 순환을 돌면서 순환매 장세가 지속되고 있죠. 그리고 또 그 안에서는 뭐 반도체에서는 시스템 반도체에서 AI 반도체,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양극재에서 전고체, 이런 식으로 순환매를 돌면서 오르고 떨어져요. 뭐 이런 순환매 사이클에서 사이사이에 뭐 전쟁 관련주 아니면 뭐 식품 관련주 이런 테마주들이 반짝반짝한 거고요. 자, 그래서 이런 사이클만 완벽하게 이해하시면 사실 큰 수익은 아니더라도 안정적으로 수익 보는 건 굉장히 쉬워요. 뭐 이런 순환매 장세 필요 없이 한 가지 주식만 사야 한다면 제가 지금 주식시장에서 가장 추천하고 있는 주식은 바로 이 폐배터리, 바로 이 폐배터리 섹터를 추천드리고 있어요. 자, 앞으로도 2차 전지 시장은 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런 2차 전지 섹터 안에서도 뭐 LFP 배터리, 뭐 LFP 배터리가 좋다, 아니면 뭐 전고체 배터리가 좋다, 뭐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말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자, 그런데 이 폐배터리를 재활용하는 건 결국 어떤 2차 전지가 됐든 간에 이 폐배터리 하나예요. 결국 이걸로 이어질 거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큰 상승이 나온 적이 있나요? 큰 상승 나온 적 없어요. 자, 당연히 폐배터리 관련주 중에서도 잘 오르는 종목이 있고 못 오르는 종목이 있을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폐배터리 섹터 안에서도 이 저평가되어 있지만 이 성장성이 있는 기업을 잘 선택해야겠죠. 제가 추천드릴 종목 또한 차트 한번 보시면
굉장히 바닥 구간까지 내려와 있죠. 자, 앞으로 내려갈 자리보다 올라갈 자리가 더 많다는 뜻이에요. 자, 하루라도 빨리 잡아야 한다는 뜻인데 당연히 안 좋아서 내려온 거지 뭘 빨리 잡으라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자, 하지만 그동안은 이 시장에서 이 폐배터리, 자, 폐배터리라는 사업성이 부각받지 못했기 때문에 내려왔던 거예요. 이 폐배터리 특성상 2차전지, 자, 2차전지가 가라앉을 때쯤에 상승은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지금 금양, 에코프로 이런 배터리 관련주들 전부 다 죽기 시작하고 있어요. 자, 지금이 바로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좀 씁쓸한 말이지만 국내 주식 같은 경우는 이 개인들의 비중이 높으면 잘 오르지를 못해요. 자, 외인이나 기관들의 비중이 높아야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는 주식이 되죠. 자, 그렇다면 이 종목 수급 한번 보여드릴까요? 자, 수급 한번 보시면 외인들, 자, 이 외인들의 미친 매수세 보이시나요? 주가가 바닥으로 내려오는 동안도 전부 다 주워 담았어요. 이건 상승이 안 나올 수가 없는 종목이라는 겁니다. 이 외국인들이 바보도 아니고 계속 떨어지는데 주워 담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당연히 제가 영상 속에서 이 종목명을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자, 상단에 보이는 제 번호 010-9589-1279번으로 이 종목, 자,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제가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종목명과 매수, 이 매도가 남겨드릴 테니까 문자 꼭 남겨주시고요. 자, 그리고 뭐 나는 폐배터리 섹터 같은 이 가치투자, 자, 가치투자나 장기투자해야 되는 종목 말고, 자, 빠르게 수익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다음 순환매장에서 어떤 게 오를 차례일까요? 자, 최근까지 이 2차전지, 자, 2차전지 섹터나 이 반도체 섹터, 자, 순환매 돌만큼 돌았어요. 지금 바닥에서 살아나고 있는 게 뭐예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미 눈치채셨겠지만 바로 이 제약 바이오 섹터죠. 자, 최근에 이 코로나가 재확산 되면서 이 제약 바이오 종목들 바닥 찍고 상승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안에 부재는 뭐가 있어요? 바로 이 치료제. 자, 치료제나 뭐 백신 섹터가 있고 이런 키트 같은 섹터가 있죠. 지금 치료제 관련주들, 자, 백신 관련주들 상승 나왔고 이 키트 관련주들도 상승 나왔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상승 안 나온 이제 제약 바이오 섹터가 뭐예요? 저희 맨날 쓰고 다니던 거 뭐예요? 바로 이 마스크. 자, 마스크 관련 섹터죠. 자, 안 그래도 이 마스크 관련된 뉴스가 최근에 나왔죠. 지하철이나 병원에서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자, 지금부터가 매수 타점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자, 이 마스크 관련주들 같이 투자하고 오래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자, 적은 비중으로 짧게 먹고 짧게 빠지라고 미리 말씀드린 거죠. 자, 저는 이 정도면 힌트 충분히 드렸고, 뭐 매매를 제가 대신해 드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이 매수 매도 타점, 자, 타점까지 실시간으로 받아보고 싶다, 어떤 종목을 사고 팔아야 하는지 이 종목명까지 알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제가 이 소통방, 자, 소통방 하나 개설해 놨는데요. 당연히 비용, 자, 비용 드는 거 하나도 없이 모든 분들 참여 가능하시고 이 종목 상담도 편하게 문의 주시면 제가 자는 시간 제약원은 답변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보시다시피 종목 추천도 매일매일 드리고 있고요. 자, 저랑 함께 매매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에 보이는 제 번호, 자, 010-9589-1279번, 자, 010-9589-1279번으로 소통, 자, 소통이라고만 남겨주시고 모두 참여하시고요.